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에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중국이 정말 제대로 미쳐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미 해군에 대해 비살상 무기로 공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미 해군 항행의 자유작전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투함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비살상 무기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환구15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영해 침범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긴장 상태로 인해 인민해방군이 영해를 침범한 미군 함정을 대상으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구15는 미 해군이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를 침범한 것은 불법이지만 미 해군이 먼저 발포하지 않은 이상 인민해방군이 선제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라고 전제한 뒤에 인민해방군 해군은 1988년 소련이 흑해에서 미 해군을 밀어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988년 흑해 전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했던 소련에 맞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던 바 있는데요. 소련은 크리바급 호위함으로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요크타운을 들이박았던 적이 있습니다. 환구15는 비살상 무기 사용의 예로 최근 중국 구축함이 미 해군 초계기에 레이저를 발사한 사례를 들며 이것은 좋은 사례이고 계속 사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의 이런 황당한 도발에 미 해군이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환구15가 사실은 이렇게 중국 해군에게 그 남해 함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펌프질 하는 거예요. 남해 함대가 강력히 맞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러니까 환구15가 야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봐. 근데 진짜 막 총질하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라고 환구15가 펌프질 하는 거예요. 자, 환구15는 중국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KTV 정책방송이죠. 또는 그 국방TV, 국방일보 이런 매체예요. 여기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을 상대로 너가 인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것은 완전히 자유스러운 어떤 그 기자의 말이 아니고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하게 대응해라 라고 하는 그 정부의 명령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988년도에 흑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흑해가 아시다시피 이제 지중해에서 터키가 딱 틀어막고 있는 그 보스포러스예요. 그 길 들어가면 그 내부에 이제 큰 바다가 또 하나 있고 그게 이제 흑해 아니겠습니까? 그 흑해를 당시 이제 소련 그리고 흑해의 상단 왼쪽은 루마니아 그리고 상단 오른쪽부터 이 동쪽까지는 소련 그리고 아래쪽은 터키 이런 식으로 이제 흑해 연안국이었죠. 그런데 소련은 그 흑해를 자신들의 내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해가지고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 요크타운이라고 미국의 타이콘대로가 그 이지스 순양함이에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는데 그 이지스 순양함이 10,000톤짜리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니까 한 3,000톤 넘는 크리바급 호위함 이게 이제 따라가다가 옆에서 이제 바디체크 하듯이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질은 안 했지만 자신들의 의지는 일단 보여준 거죠.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 굴하지 않고 계속 그 흑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흑해를 들어가서 또 흑해에서 들어가면은 또 거기 다시 또 조그만 바다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아조프해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또 러시아가 이거 우리 내해야라고 하니까 미국이 웃기지 마 하고 또 거기 이제 아조프해에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쓰는 바다잖아. 무슨 니들 내해야 지금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참 다방면에서 여러 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환구15는 그런 실제로 들이받아버려.
이런 것과 함께, 그리고 지난번에 레이저 쐈잖아. 그 레이저 무기 해가지고 그 레이저 무기를 어떤 식으로 쏘냐면은 실명시킵니다. 그걸 이제 조종사나 이런 이 군함 같으면 이제 함교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교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레이저를 쏴버리면은 이게 이제 워낙 강력한 레이저가 가기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한 그런 촉구를 하는 것이죠. 관영 매체가. 만약에 중국 해군이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미 해군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저는 기대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런 황당한 도발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무력 시위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미 해군의 EP-3E 전자정찰기 1대가 18일 오후 동시에 남중국해에 진입해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9일 확인된 이 남중국해 비행 항적을 보면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는 테인트 01 그리고 테인트 02라는 콜사인을 사용해서 필리핀 남부 해역과 보르네오 섬을 거쳐 남중국해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공중급유기 2대가 동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괌을 이륙한 콜사인 SF-925 EP-3E 전자정찰기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곧바로 남중국해로 들어갔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정찰기가 홍콩에서 약 50km 지점까지 접근해서 트랜스폰더를 켜고 자신의 위치를 발신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에 진입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제즘과 이를 기반으로 한 LRASM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의 대량 운용이 가능해서 단 2대만으로 하이난다오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남해 함대를 괴멸시킬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월 초부터 연안 전투함과 이지스 순양함은 물론 항모 전단과 상륙함 전단까지 동원해서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대적인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시작된 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중공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죠. 이 중공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외교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남중국해 미국의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뭐 베트남 갔다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략폭격기 2대가 또 남중국해에 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 같은 시간에 이제 전략폭격기는 홍콩 근처로 가진 않았지만 EP-3 전자정찰기 이게 이제 홍콩 앞 50km 지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간 사진만 보여준 것인데 실제로는 더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22km 지점 상공부터는 영공이지 않습니까? 영공 코앞까지 딱 들어간 겁니다. 왜냐? 홍콩이 여기 있으면 이 EP-3가 홍콩을 향해서 이렇게 직진한 겁니다. 직진해서 50km 앞에서 트랜스폰더를 켜주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급커브를 틀지 않는 이상 계속 어차피 이 관성에 의해서 비행기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직각으로 확확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안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선회해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중국의 영공이 22km이기 때문에 뭐 영공 거의 초근접 지역까지 이 전자정찰기가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EP-3가 지난 2001년도에 역시 하이난다오 근처에서 이 전파 수집 정찰을 하고 있다가 중국의 J8 그 전투기가 가가지고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날개가 부러지고 J8 추락하고 이 미국의 EP-3 전자정찰기도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시착했죠. 그걸 중국이 가져가가지고 완전히 그 내부에 있는 이 정보 다 빼가고 중국이 이제 그 EP-3 정찰기 내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능, 메커니즘 이런 걸 다 이제 습득하고 나서 미국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은 그걸 가지고 가오신 정찰기를 만들었죠. 참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홍콩 앞 코앞까지
보낸 것을 보면 니들 저번에 그랬지 또 해봐 이제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비롯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전염병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미국과 지금 중공이 완전히 세게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가만두지 않아 라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기대됩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바디체크 해라. 몸으로 그냥 밀어붙여라 라고 황구시보가 중국 해군에게 이야기했죠. 자, 기대됩니다. 자, 이건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강의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이지스함 마야가 정식 취역에서 제1호위대군에 편입됐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급 일본함 마야함이 18일 일본 요코하마 소재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조선소에서 고노다로 방위 대신 주관으로 취역식을 갖고 제1호위대군에 편입됐다고 방위성이 18일 밝혔습니다. 도쿄 방어를 맡는 이 제1호위대군 예하에 제1호위대의 방공함으로 배치된 이 마야함은 지난 2017년 건조에 착수해서 2018년 진수된 최신의 구축함인데요. 기존의 아타고급보다 월등하게 향상된 전력으로 아시아 최강의 구축함으로 평가되는 전투함입니다. 이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250톤에 가스터빈과 전기 모터의 복합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신형 스파이-1D V 레이더와 이지스 베이스라인 9C 그리고 BMD 5.1 시스템과 협동교전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서 탄도미사일은 물론 강력한 협동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축함은 최신형 SM-3 블락-2A와 블락-2B를 모두 탑재해서 25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SM-6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370km 밖의 소형 표적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현재 취역한 모든 방공 구축함 중에 가장 강력한 방공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야급 초도함을 1호위대군에 그리고 2번함인 하구로함을 통해 담당인 제3호위대군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마야급 두 척의 전력화를 따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보유 수량은 8척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뭐 전 세계 미국의 알레이버급 그리고 여기 일본의 공고 그리고 이제 아타고 그리고 이 마야까지 해서 뭐 사실 뭐 같은 어떤 베이스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런 게 이제 다 알레이버급으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강이에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것이 협동교전 능력. 앞으로 F-35와 또 같이 협동전투하는 F-35가 전방에 스텔스가 가서 취득한 정보를 모두 이 마야함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마야가 쏘는 모든 미사일을 F-35가 유도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협동교전 능력을 비롯해서 하여튼 뭐 최강의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탐지 능력도 마찬가지고 최강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두 척이 건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취역을 했고 이게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가 됩니다. 제1호위대군이죠. 2번 함이 이제 하구로라고 하는 군함인데 이거는 이제 그 동해에 있는 마이즈루라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3호위대군이죠. 일본은 1호위대군, 2호위대군, 3호위대군, 4호위대군 해서 우리로 치면 기동전단이에요. 이 기동전단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를 합한 것이 호위 함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로 치면 1함대, 2함대, 3함대 이런 것을 이제 일본은 지방대라고 해요. 이거 따로 이 기동 전단 4개로만 이루어진 기동 함대, 즉 호위 함대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해군도 이 기동 전단을 좀 더 키워서 기동 함대로 가려고 하죠. 또 그렇게 가야 하고요.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기동 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위 대군 하나에 이제 2척씩의 이지스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일본이 공고급 이지스함 4척. 그리고 아타고급 2척, 그리고 이제 이 마야급 2척 하면 8척이거든요. 그러면 이지스 8척, 그래서 기동전단에 2척씩이 있으면 뭐 우리도 앞으로 우리 세종대왕급 배치2 하면은 뭐 그거 아니냐 천만에요. 일본은 아키즈키급 해서 자기네들이 국산 전투함을 또 대량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지스에 준하는 성능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군함이 아주 강력한 방공 능력, 대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해군의 군함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도 정말 뭐 북한만 바라보는 또는 겉모습만 멋진
이런 데 너무 매몰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실속 있고 강력한 전투함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변국들은 사실은 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방이든 아니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함을 만들지. 그냥 야 이 정도 되면은 덩치가 좀 크니까 대령이 함장해도 되겠다. 야 대령 함장하는 거 몇 척 더 만들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